코로나 이후 찾아온 고물가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를 높였지만 반대로 움직인 나라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가 걱정인 중국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8년 만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본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자, 8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앵커님께 제가 되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저축을 하는데 예. 이자를 내가면서 예. 저축을 해야 된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집에 보관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이 있는데 예. 시중은행도 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예.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니까 예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해줘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는 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한참이던 때에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자, 세계적으로는 고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때 6%, 예. 미국은 한때 9%, 영국이나 유럽은 10%대가 넘었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고작 4%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인 디플레이션이 걱정이었던 나라가 예. 이 글로벌 인플레 압력 덕분에라는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덕분에 물가가 저만큼이라도 올랐군요. 원하는 물가에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나라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저물가에 저금리를 한동안 유지한 건데 이게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자,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금리 저물가와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이 어떨까요? 자산 시장으로 돈의 유입이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장에서 돈이 떠나갔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상승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엔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림으로써 예. 초엔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시장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네. 지금 그러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올리겠다고 만지작거리면 네. 슈퍼 엔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답변을 들어보면 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죠. 예. 그것은 곧 달러화의 약세화. 예.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예. 그럼 다른 말로 엔화 가치의 강세화. 예. 두 개 맞물리면 역시 초엔저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엔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예. 근데 엔저가 끝나면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더 많이 올 수 있다. 거꾸로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는군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예. 일본은 유독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다른 예. 말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나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이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경쟁이라는 이 무대에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았겠죠.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 열유했겠습니다. 예. 근데 엔화 가치가 좀 강해진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흐름,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출 기업한테는 조금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인플레를 걱정하던 때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침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앵커님께서 만약에 과일 가게를 운영하신다. 근데 사과가 잘 안 팔려요. 예.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내려야겠죠. 당연히 내려겠죠.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중국 경기 침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가게는 소비할 수 없어요. 또 기업은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고용 시장이 매우 악화됐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가 둔화하니까 다른 말로 총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저런 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데, 네. 자, 우리 경제 복병 내년에 네. 중국 경제가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예, 크게 두 가지를 제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놓이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야기된다면 세계 글로벌로부터 각종 원자재 수요가 줄어서 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일 겁니다. 예, 그럼 물가 안정이 좀 빨리 찾아올 것이고 예. 금리 인하 시점도 당겨질 수 있습니다. 앞당겨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효과는 좀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것인데요.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대중국 안 수출이 좋겠네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시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산타랠리 기대감 높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연초 까치랠리까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어차피 주식이 우상향으로 가려면 네. 어떤 변수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가 바로 그런 해석이죠.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이 되었다면 예,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예, 역시 주가도 꺾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PCE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 밤 10시 반에 예. 한국 시간으로. 그러면 그때 물가가 발표되는데 예상했던 수준으로 물가가 안 떨어지는 흐름이다. 만약에. 예.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죠. 사라지겠네요. 그럼 주가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더 잡히네? 라고 된다면 금리 인하 진짜 당장이 있겠구나 예. 하면서 더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겠죠. 예. 역시 물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시키는 중요한 변수니까 물가 지표를 좀 지켜보시면 여러분 시장을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좀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금요일까지. 그렇습니다. 물가 발표를 앞두고 예. 관망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